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가 들려주는 공부, 메가스타디의 손주은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의 쓴소리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찬성하는 거와 반대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손주은 회장님은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메가스타디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코스닥인가? 뭐 하여튼 상장시킨,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버셨을 거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뭐 서울대학교 사학과인가 어디를 가셨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온 경험이기 때문에 저같이 저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비교가 안 되겠죠. 제 이야기가 틀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의견이 훨씬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보는 거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 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그분의 이야기 중에 상당수가 맞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중에 제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주원 사장님을 모르는 분도 있고 저도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분이 있는지도. 그 안게 된 게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엄청난 분이고 지금도 영향력이 많아서 메가스타디에서 이제 가끔 특강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2021년, 2019년 뭐 영상이 있고 아주 옛날 영상을 하나 봤어요. 링크를 여기 적었는데 요거를 제가 밑에 써놓겠습니다. 그 동영상이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10분 영상이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보셔도 되는데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보실 필요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시라면 학부모님이시라면 한번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 영상을 제가 좀 편집해서 잘라서 1시간 10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할까? 그럼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옛날 분이다 보니까 논란이 될 만한 영상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욕도 강의 중에 막 욕도 하고 뭐 눈을 뽑는다느니 뭐 너 죽을래 뭐 이런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랑 세대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60대고 전 50대거든요. 한 10년 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과격한 말은 저도 많이 못 들었거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근데 이분 시대는 또 그렇게 과격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막 강의를 하셨던 것 같고요.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표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중간중간에 보면 사교육보다는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학원 선생이잖아. 근데 학원 강의 들으면 안 돼. 그러면 너 재수해. 막 그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 조금 할 텐데 좀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뭐 내가 돈 벌려고 결과적으로 돈도 많이 버셨겠지만 돈 벌려고 학생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이야기는. 지금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한대요. 자기 메가스터디 운영하시는데도 그 메가스터디 도움 안 될 만한 얘기를 가끔 하신대요. 그리고 뭐 학원 망할 것이다. 애들 학원 보내면 안 된다. 입시 2021년인가 2020년인가 그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뭐 대강당에 모여서 쫙 듣는 데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학원 보내지 마시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대학까지 말, 학원 관련이 아니고 대학까지 말아야 된다고.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대학 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로 되는 시대가 지났다. 그러니까 대학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다네요. 입시생들한테, 입시생 학부모들한테 진짜 끔찍한 소리죠. 예. 근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의 영상에 나온 것들을 요약해서 너무 길다 보니까 요약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모아보고 그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저희 생각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는 80% 유전자다. 80% 유전자니까 유전자가 안 되는 사람은 일찌감치 딴 거 해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헛고생, 헛노력, 헛시간, 헛돈을 들이지 말고 다른 좋은 거, 그 학생이 잘하는 다른 거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적인 이야기고 맞다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굳이 자기가 그게 아닌 거를 막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옛날처럼 뭐 20, 30%만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거의 7, 80% 대학 가는, 90% 대학 가는 그런 상황에서 너도 가야 되니까 나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없고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막 학원 계속 다니면 재수한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 말씀 하세요. 진짜 가운데 보면. 너희들 학원 계속 다니면 재수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요약하면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자습할 시간이. 그러면 재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자습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학원을 뺑뺑 돌면서 이렇게 막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러면 이제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거 아주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 좀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이분이 처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씀으로. 그냥 많이 들었거든요. 엉덩이 파워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공부는 엉덩이로 시작해서 손으로 하고 머리로 하고 그다음에 가슴으로 한다. 가슴에서 열정, 공부에 대한 열정, 깨달을 때의 기쁨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머리는 이제 뭐 지능 같은 거겠죠. 엉덩이와 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 엉덩이와 손이 되면 엉덩이와 손만 그 어떤 게 어느 정도 되면 80%는 스카이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험적인 이야기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엉덩이 훈련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학원에서 본인 하시면서 한 달 동안인가 일주 동안인가를 3시간씩 앉아있는 훈련을 시켰대요. 어쨌든 3시간 앉아있어야 된다. 세션을 매일 앉아서 앉아서 공부하는 걸 하도록 했고, 그게 안 되면 밧줄로 꼭 묶어서라도 3시간 앉혔는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견뎌야만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엉덩이가 먼저다. 그 다음 손이고 머리고 가슴이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엉덩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라. 내가 공부할 실력과 내가 문제 풀이하는 그 과정을 볼 때 너는 하루에 몇 페이지씩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집을 얼마 동안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문제집 같은 건 다 버려라.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한 저희 생각과 저희 경험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공부는 80% 유전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공부의 유전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와 공부를 지속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좋은 유전자 있겠죠. 부모로부터 잘 받아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노력도 하는 거겠지만 이걸로 대부분 교정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는 어떤 유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공부를 별로 안 했던 사람들은 안 해왔으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공부를 지지도 못하고 학교 다닐 때도 잘 안 했고 그런데 그분이 게임만 했던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근데 그분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다른 애들은 게임을 그냥 게임만 하는데 자기는 게임에 그 공략집이 있어요. 어떤 게임을 이렇게 하면 작전을 짜면 잘 된다라는 그 공략집을 보고 게임을 하니까 훨씬 잘 되더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주위의 친구들은 대부분 공략집을 안 본대요. 공략집을 안 보고 하는데 자기는 공략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이제 체스인지 뭐 하여튼 놀이를 했는데 다른 그 친구들은 그 카드 놀이를 한 2년, 3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는 거의 할 줄만 아는 사람이고 처음 가서 거의 했는데 당연히 지죠.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이것도 뭔가 요령이 있을 것이야. 그 게임 공략집처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책을 찾아봤대요. 책을 찾아보고 그 체스 하는 걸 그 규칙을 따는 그 공부를 한 다음에 와서 체스를 하니까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죠.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했더니 난 체스 책을 보고 공부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다 책을 보고 공부하더래요. 그게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책을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죠. 체스도 책을 보고 하고 게임도 경력치를 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 더 있어요. 자기가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나 뭐 택배 알바를 했나 그런데 어떻게 뭐 자기가 너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자기가 주눅 들어가지고 자존감도 낮고 막 그런 상태였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친절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겠었는데 또 책을 딱 보니까 뭐 사람의 심리를 읽는 법인가 뭐 인사를 잘하는 법인가 같은 그런 책을 보고서 요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것대로 그 고객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더니 그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게임에도 그 공략집이 있듯이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걸 보고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나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친절해야 되나를 알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책을 보면서 인생도 책이다 책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걸 한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유전자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도 아마 공부를 잘한 분이었진 같지는 않아요. 학벌이 좋은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공부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발현이 안 됐어요. 게임만 하면 팬이었죠. 학벌도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뭐 그 학벌 이야기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 유전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학벌이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한 유전자 아닐 거야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잘한 유전자 아닌지 알 수가 있죠. 80%가 유전자가 결정한다 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해보고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 공부라는 게 학교 수업 공부를 말하는 거지 인생 공부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분처럼 게임 공략집을 보고 공부를 한다든지
체스나 이런 것도 책을 보면서 하는 그런 식의 공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뭐 맞는 말이다 치고 공부는 80% 유전자가 결정한다라는 말을 치고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지그시 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나 아닌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제일 쉽고 공통이에요. 자, 그러면 뭐 헬스클럽 막 운동해서 만드는 것도 유전자가 좋은 사람은 엄청 잘 만들잖아요. 빨리 만들어진대요. 그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노인인데 할머니인데 뭐 몸이 약해서 그 헬스를 했는데 엄청 빨리 근육 붙더래요. 그러니까 그 헬스 지도했던 그분이 이분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똑같이 운동해도 훨씬 근육이 잘 붙는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있나 봐요. 다른 분들은 한 만큼 근육이 덜 붙겠죠. 그만큼 안 되겠죠. 유전자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헬스하는 건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운전을 아주 잘하는 그 베스트 드라이버, 그런 것도 유전자가 작동하겠죠. 테니스 아주 잘 치는 것도 유전자 작동하겠죠. 김연아 같은 사람들이 그냥 웬만큼 되겠어요.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칠 일 없지, 다른 사람이 상처 줄 일 없지, 돈 들지 않지, 공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공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하면 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면 축구하면 되고, 뭘 좋아한다 그러면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그 공부가 제일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특히 중학교까지는 뭐 수학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사회생활 어떤 걸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을 저는 더 드리겠고, 내가 다른 것이 정말 좋다. 난 축구가 정말 좋다. 그러면 축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축구만 할 게 아니라 똑같이 축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계획을 세워서 유튜브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아까 그분 있죠. 체스를 하더라도 공부를 했다. 게임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했다. 책을 보면서 했다. 그처럼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공부를 해야 되고, 운전을 좋아하면 운전 공부를 해야 되고,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를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뭐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까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정리해서 자기가 훈련하고 하는 그런 공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란 용어를 국어, 영어, 수학으로 단정 짓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공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제일 쉽고 공부가 제일 공통이에요. 80%는 공부 유전자고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나는 공부 유전자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80%가 유전자라고 해서 나는 유전자가 없나 보다 실망할 게 아니고 자기가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공부가 유전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학원에 계속 다니면 재수를 한다.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말은 이제 강의를 계속 들으면 재수한다. 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학원에 계속 다니면 재수한다 그러면 학교 다니면 재수하나요? 예, 어떤가요? 학원이나 학교나 요즘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어찌 보면 학교보다 학원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차라리 학원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교의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제가 다닐 때 학교 선생님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열정적이었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셨고 뭐 저는 잘 배웠고 또 물론 이제 뭐 아닌 선생님도 있고 아는 학생도 있고 뭐 평준화였으니까 저 때는 평준화했기 때문에 다 뺑뺑이들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막 놀고 노래 부르는 애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또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뭐 선행학습이 망쳤는지 뭐가 망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학원이 저 차례 더 낫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 학원이 어떤 학원냐가 중요하겠죠. 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영어로 된 책을 자기가 스스로 읽는 학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별로 가르치는 게 없이 그냥 자기 도서관 같은 거예요. 쫙 이거 자기 알아서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거. 그게 리드 10이었나? 해서 뭐 계속 읽기만 하는 거래요. 그런 학원도 많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잘 골라가면 돼요. 그 학교는 선생님 별로 가르치는 것도 없고 애들이 좋아서 자기가 영어 책만 계속 읽는 거예요. 영어 학원인데. 세상에 다양한 학원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골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인즉슨 그 손주원 선생님 말씀인즉슨 강의는 최소화하고 자습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게 실력이다. 이러는데 저는 아주 공감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 공부, 입시를 이제 목표로 둔 공부라 그러면 강의를 많이 듣는 거는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영상을 많이 보는 거랑 똑같아요. 축구하는 그 영상을 보는 건 좋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보고서, 그 다음 연습을 해야죠. 자기가 볼을 드리블해서 탁 제끼고 차고 하는 이 연습을 안 하면, 손흥민 영상 많이 본 것만으로 자기가 안 돼요. 완전히 탑 클래스, 호날두도 되는 사람이, 손흥민 영상을 보고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탁 차면 이제 될지 몰라. 호날두가 그 사람이 영상을 보고서, 손흥민 같은 사람이, 요렇게 응용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본적인 실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 하나를 딱 얻어서 딱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보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거, 손흥민 영상을 보는 게 학원 강의 듣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문제 풀고 하는 그것이 자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습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손준현의 말씀은 동감하고 또 동시에 그 학원이냐 학교냐 그거와 상관없이 학원 다니면 안 된다, 학교 다니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어떤 학원이냐, 어떤 학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학원이나 학교나 보면 유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고 지나고 지내고 학습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좋은데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가 봐요. 지금 친구들과 선생님이 자극 주면서 아주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 있는 그런 학교, 그런 학원을 골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내신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이 내신 잘 받아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대학 잘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대학교면 좋겠죠. 서울대학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또 좀 더 많다고 생각되니까 그럼 좋겠죠. 그 네임밸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서울대라든지 이런 네임밸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그 가운데 자기가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엉덩이, 손, 머리, 가슴 그리고 엉덩이와 손이 되면 일단 스카이는 갈 수 있다. 스카이는 잘 됐는데 인서울인자한테 스카이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 떡볶이 국대 떡볶이라고 계시죠. 국대 떡볶이 그 대표인가 회장인가 하여튼 그분은 대학을 안 가셨대요. 그리고 떡볶이를 바로 차렸대요. 그리고 떡볶이를 하기 위해서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떡볶이 한 집을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떡볶이를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도 나오고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열정이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떡볶이 카페를 만들었나 뭐 만들어서 하다가 자기가 이제 결국 떡볶이 사업을 해가지고 떡볶이를 외국에다 수출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회사 다닐 땐 진짜 열정이 없었대요. 열정 없는 뭐 대리였나 이 별명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떡볶이 하는 만큼은 엄청 열정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반대죠.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손 막 다리로 막 다니면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거죠. 이제 엉덩이와 손으로 막 찌그시 꾸준히 앉아서 막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머리도 깨게 되고 이제 가슴은 열정이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예. 그것도 좋겠죠. 제일 좋은 건 아니고 그 좋겠죠. 또는 뜨거운 뭔가 난 떡볶이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건 뜨거운 가슴 가지고 훈련하고 지속하고 꾸준히 계속하는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꼭 엉덩이, 손, 머리, 가슴일 필요는 없고 가슴, 머리, 손, 엉덩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가 학생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할 게 없잖아요. 본 게 있어야지 뜨거운 가슴을 하죠.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 없는데 엉덩이에 손이 잘 되겠어요? 그게 잘 안 되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성공한 사람을 보면 공부를 엄청 잘했든지 또 엄청 사업에 성공했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엉덩이, 손, 머리, 가슴이 다 맞는데 결론적인 이야기고 그러지 않고 보통의 학생이 어떻게 하면 이 엉덩이, 손, 머리, 가슴을 풀 가동해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엉덩이, 손, 머리, 가슴이 다 풀로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업종, 그런 분야, 그걸 찾아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부모나 그 선생님들의 방향이라고 생각돼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 엉덩이, 손, 머리, 가슴을 풀로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죠. 이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되게 강조하셨어요. 이 영상에서 강조했냐 다른 영상에 강조해서 보는데
근데 저는 사실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계획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시킨 대로만 했어요. 모의고사도 치는 대로 치고 뭐 다 했는데 문제집도 제가 스스로 골라서 산 것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 사라고 한 것만 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획 없어도 잘 그냥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이 부분도 이야기해야겠네요. 엉덩이, 손, 머리, 가슴 하면서 어떤 학생의 예를 드셨는데 손준 대장님께서 그 모나미 153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제일 싼 볼펜 그 심만 갈아 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근데 실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하루에 하나씩 썼어요. 파란색. 가방 안에 쭈르륵 한 10개씩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딱 하나 딱 꺼내서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손준 회장님이 말한 그 학생은 하루 연습장 하나, 볼펜 하나를 썼다는데 저는 연습장 하나를 다 쓴 것 같지는 않고 연습장은 뭐 하여튼 그랬고 하여튼 볼펜은 그렇게 하나씩 썼어요. 제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도 하루에 하나씩 썼어요 볼펜을. 저랑 단짝이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제 엉덩이와 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엉덩이 손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볼펜 하루에 한 자를 쓰는 정도다. 뭐 그러면 이제 되겠죠. 네.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 추억이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젊을 때 한때 열심히 해본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볼 때. 저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보기를 원해요. 공부든 뭐든 간에 막 정말 불태워서 할 수 있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뭐 아프지만 말고 다치면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남는 일이 뭐냐면 공부예요.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다칠 가능성이 많죠. 제가 늘 하루에 매일매일 다치는 사람 오고 만나거든요. 진료할 때. 공부가 제일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계획이 별로 없었고, 계획 없어도 결과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써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성적이 웬만큼 나왔으니까. 그, 손준 회장님께서 계획을 꼼꼼히 잘 세워야 된다. 자기 그 어떤 실력과 그에 맞게끔. 그걸 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내가 만약에 그 손주원 선생님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의 실력에 맞게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했더라면, 문제집도 잘 선택하고 했더라면 더 잘했을까? 더 좋아졌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의대 가서는, 근데 만약에 실제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고등학교 때, 요즘 학생들은 좀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이어리 쓰고, 좀 다이어리 쓰는 것도 없었고, 뭐, 계획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들고 가서 기분 좋으면 수학하고, 수학하다 좀 싫으면 영하고, 영하다 싫으면 뭐, 다시 국어하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몇 시간 해야 된다는 것도 없었고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그냥. 대학 가서는 그게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체감이 안 됐지만 혹시 저한테 이렇게 멘토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다 그러면 더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오늘도 사실 제가 계획 없이 막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했지?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 책을 썼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너무 고생한다 싶어서 파워포인트 책을 썼는데 한 100페이지 정도 썼어요. 오늘 끝내려 했는데 다 못 끝냈어요. 내일 또 강의가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해야지 하고 있는데 또 메일을 봤더니 메일에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교수가 자기가 뭐 트위터로 뭐 스크롤링해서 그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또 그걸 또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스크롤링해서 이제 뭐 하나 이걸 또 막 한 ton 찾았네. 그러니까 이게 막 계획이 좀 없다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가. 뭐 책, 낮에는 이제 틈틈이 막 그 수술하다 쉬는 시간에 막 책 썼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강의 준비해야지, 내일 마저 최종 정리해야지, 뭐 강의 준비 다 했어요. 몇 번째 계속 1년에 매번 하는 강의라서 잘 준비할 거 없지만, 그래도 조금 보긴 해야 돼요. 그걸 좀 이제 한번 리뷰를 해야죠, 제가. 네, 리뷰할 거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이에요, 공부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계획이 좀 없는 편이죠. 고등학교 때도 이랬고, 그때도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희 특징은 뭐냐면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계속 해야 돼. 할 일이 계속 있어요, 또 하다 보면. 무슨 막 찾아서라도 해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다가 말고. 나는 또 이런 멘토가 있었다면 또 젊은 날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재밌게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하여튼 즐겁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항상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하면서 쉬지 않고 뭐 만들어내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결국 뭐 주저주저 떠들긴 했는데 결국 이제 메가스타디 손준 회장님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려면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고 뭐 제가 떠드는 게 별로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영향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본인이 공부하시는데 또는 본인의 자녀들에게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도움 주실 때 또 도움이 되길 바래요.
어쨌든 뭐 손준 회장님도 뭐 그러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의 인생도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고 저도 자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자녀들도 정말 공부 이왕 하는 공부 재밌게 잘해서 자기 인생을 잘 보람차게 보내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 기여하면 좋겠고 또 그뿐 아니라 저희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를 잘 이렇게 꾸며서 정말 보람 있게 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의지로 그런 취지로 예, 돈 찍은 거니까 혹시 뭐 공감이 되고 좋으시다면 그 부분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